우는 거 지금 말고 나중에 해요. 나한테 이딴 쓰레기 같은 글 쓴 자식. 내가 확 강냉이 다 터트려 버릴 거야. 아주 그냥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고 마음먹고 올린 것 같은데 두고 봐. 마광숙이 건드린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한동석과 마광숙을 더러운 소문으로 추락시키려는 박상남의 찌질한 복수와 그에 대항하는 마광숙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딱 봐도 받으면 안 되는 가방이었는데 철부지 공주실은 히히덕거리며 덥석 받아버렸죠. 그 때문에 사단이 나게 됩니다. 술도가도 그렇고 딸 마광숙도 가방 하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주범은 바로 박상남일 테고요. 박상남은 마광숙과 한동석이 서로 사귀는 걸로 알고 제대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한 회장과 사귄다고 말했으면 기름값 들어가며 속초까지 가서 작업까지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자기랑 잘 될 것처럼 굴면서 뒤에선 한동석과 호박씨를 제대로 까댔으니 박상남은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이가 갈려왔어요. 속초까지 불러놓고 둘이 쏙 빠져나간 걸 보면 작정하고 자길 바보 취급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기 여자로 만들겠다느니 홀인원을 치겠다는 말을 한동석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동석이 작정하고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까발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골프인으로서의 체면은 둘째치고 일타 강사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고 싶었어요. 때문에 박상남은 결심했습니다. 한동석, 마광숙의 명예에 흠집을 내기로요. 박상남은 마광숙을 자신과 한동석을 동시에 만나면서 가방과 돈을 뜯어내는 양다리녀로 만들어 한동석까지 물을 먹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무리 한동석과 마광숙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테니까요. 더구나 자신은 사랑에 배신당한 순수하고 착한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일타 강사도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도 자신만만할 수 있겠죠. 결론에 다다르자 박상남은 자신을 물먹인 대가로 먼저 공주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딸 애인이나 잘 간수하지. 가만히 있는 저까지 왜 끌어들이냐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주게. 딸 애인? 우리 광숙이한테 애인이 있다고? 한 회장이랑 광숙씨랑 사귀는 거 모르셨어요? 이봐요, 공주실씨. 알면서 모른다 딱 잡았대나 본데. 저요. 마광숙씨 때문에 까딱하다간 일자리도 뺏길 판입니다. 제 평판이며 일자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공주실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우리 광숙이랑 한 회장이랑 일로 얽힌 사이일 뿐이라 하며 오해라 말합니다만 이미 한동석에게 약점이 잡힌 박상남은 공주실의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만 주르륵 내놓기 시작했어요. 난요, 한 여자한테만 순정을 바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내 순수한 마음을 모녀가 쌍으로 이용하십니까? 제가 빙다리 아빠지도 아니고 속초까지 가서 둘이 술 마신다고 한 회장한테 엎어치기 당하고 마광숙 씨한테 횟집 들채로 갇혔는데 이래도 일만으로 얽힌 사이라고요? 저 혼자만 이렇게 못 당합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저 바보로 만든 당신들한테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탈탈 털어 다 받을 겁니다. 박상남 씨,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만나서 이성적으로. 예, 만나서 해결해야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절 바보로 만들고 갖고 논 값은 톡톡히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저한테 선물 받은 가방도 가져오세요. 가방이라니? 그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며. 우리 딸이랑 상관없이 나한테 준 선물 아니야? 제가 바보입니까? 자선사업가예요?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뇌물이죠. 광숙 씨랑 결혼할 줄 알고 제가 뇌물로 드린 거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입 싹 닫겠다고요? 그 말에 공주실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뭐라 해명하려 했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수가 없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미친 듯 흐르기 시작했죠. 아무 탈도 없을 줄 알았던 가방이 이렇게 문제가 되다니. 딸이 호텔 회장과 사귄다는 소식은 경사였지만 박상남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공주실은 허겁지겁 팔았던 가방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감자마켓을 열어 다시 가져가야겠다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국내에 몇 개밖에 들어오지 않은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고 같은 색상도 구하기 어려웠기에 결국 공주실은 며칠 뒤 박상남을 만난 자리에서 가방을 팔았다는 고백과 함께 가방을 판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공주실 앞으로 등기우편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송달인 박상남의 이름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소장을 읽는 순간 공주실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졸지에 사기범 취급을 당하게 된 공주실은 숨쉬는 법도 까먹은 듯 멍하니 있다 주저앉아버렸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남아있습니다. 형수님, 이것 좀 봐요. 모자이크된 사진 이거 형수님 아니에요? 장광주 자료조사를 하려고 인터넷을 뒤적이던 천수가 갑자기 컴퓨터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을 빚고 있던 광숙은 영문도 모른 채 천수가 보고 있는 사진을 보았죠. 흐리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분명 이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인터넷에 있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던 광숙은 이내 사진 밑으로 적혀있는 글을 보고 기함하고 말았죠. 충격. 요즘 유명한 막걸리 회사 사장. 알고 보니 꽃뱀이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술도가 사장. 알고 보니 유명 골프 강사와 호텔 회장을 동시에 만나는 꽃뱀이라고. 원래는 망하기 일보 직전인 가게였는데 회장이 꽂아줘서 유명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함. 그 여자 엄마는 호텔 회장으로 만족이 안 됐는지 딸을 프로골퍼와 소개팅을 만든 뒤 결혼을 전제로 몇 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솔직히 남편의 죽음도 예사롭지 않았음. 열흘 만에 사고사를 당했는데 뺑소니라 결론이 났지만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해 의문으로 남음. 그리고 술도가는 지금 사장이 거의 헐값에 인수했다고 함. 들리는 바로 사별한 남편을 만난 것도 다 계획적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함. 이 글이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진짜 웃기네. 술도가 잘 되니까 별의별 똥파리들이 다 붙네요. 걱정 마세요.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천수에게 얘기했지만 마광숙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가슴에 박힌 것 마냥 쓰라려왔습니다. 자기를 두고 꽃뱀이라는 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든 건 괜찮지만 오장수와의 사랑마저 계획된 범죄로 만든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헛된 소문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불어났어요.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전화로 삼류잡지 인터뷰 요청과 사람들의 욕설 가득한 말들이 폭탄처럼 술도가를 터뜨렸습니다. 설상가상 장광주를 납품해달라던 다른 호텔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때문에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왔어요. 또한 천수가 준비했던 편의점 입점건도 파토가 나버렸죠. 마광숙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도저히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복은커녕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당했으니 말이에요. 폭탄 같은 시간이 지나간 밤, 마광숙은 혼자 정리도 되지 않은 술도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공주실이 다가와 눈물을 터뜨리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망하게 했어. 처음부터 그 자식을 데려오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광숙아. 다 엄마 탓이야. 하고 훌쩍거렸어요. 광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는 거 지금 말고 나중에 해요. 나한테 이딴 쓰레기 같은 글 쓴 자식. 내가 확강냉이 다 터뜨려버릴 거야. 아주 그냥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고 마음먹고 올린 것 같은데 두고 봐. 마광숙이 건드린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마광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며칠 후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동석의 도움으로 곧 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박상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광숙과 공주실은 명예훼손으로 박상남에게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마광숙이 망해가는 걸 고소하게 지켜보던 박상남은 한동석의 힘과 마광숙의 고소 콤보로 쫄딱 망해버리게 되었죠.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